안녕하세요. 오늘은 맥북을 제가 수리를 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회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회로도 프로그램은 국내에 알려진 상태에서는 맥북이라던가 아이폰 수리를 할 때 쓰는 회로도가 질리언웍스의 뭐 ZXW나 우신지라던가 JCID 뭐 레폭스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한번 회로도를 저도 다른 회로도는 몰라가지고 한번 검색을 조금 해볼게요. 일단 질리언웍스 회로도를 보면은 ZXW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기보다는 이미지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식의 회로도가 있고요. 이게 맥을 지원하는지 맥북을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아이폰 수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던데, 자, ZXW라고 이렇게 스키마틱과 비트맵, 그러니까 보드 뷰어를 제공을 한다는 그런 게 써 있고요. 전문적으로는 거의 아이폰을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확대를 해서 메뉴를 좀 보면은 메뉴가 잘 안 보이네요. 잘려가지고 나오네. 대충 보면은 뭐 아이폰 시리즈, 아이폰 SE 2020, 뭐 12 프로 맥스에 대한 뭐 레이어도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아이폰 12, 12 프로 뭐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또 아이폰 수리에는 또 우신지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우신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아이폰 13의 이제 회로도 보드 뷰어죠. 보드 뷰어가 있고, 회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폰 12 정도부터 스키마틱이 많이 없더라고요. 회로도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JCID 비트맵이라고 치면은 JCID는 제가 알기로는 맥북 회로도가 있는 걸로 알아요. 없나?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저도 써보지는 않아가지고 요거는 저도 모르겠네요. 아이폰에 좀 많이 쓰고, 레폭스 뭐 비트맵이라고 치면은 이것도 이제 거의 아이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광고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왼쪽에는 보드 뷰어, 오른쪽에는 이제 회로도에 대한 이제 스키마틱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신지자오고요. 신지자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처음부터 해가지고 일단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돼요. 신지자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검색하시면 안 나올 거예요. 신지자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맨 첫 번째에 이 아이콘이 있는 XZZ 신지자오 메인테인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블로그에 올리신 분들도 계시네요.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다 영어예요. 여기서는 영어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운로드 버튼만 기억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니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윈도우를 쓰고 있다면은 이제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받으시면 되고, 맥을 쓰고 있다면은 맥용 프로그램을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밑에 이제 인터내셔널 멀티그랜트 버전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중국어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베트남어 뭐 일본어 뭐 이렇게 터키, 튀르키예어, 인도네시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여기에 한국어는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압축되어 있어가지고 압축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압축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 두 개의 폴더가 있는데 일단 압축을 풀어 볼게요. 압축을 풀고 여기에 신지짜오 4.74 멀티그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셔서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설치 전에 요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롬 프로그래머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 설치 파일일 거예요. 일단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거부터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어로 되어 있죠. 신지짜오 설치.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의라고 써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어를 표시하는 거고요. 시스템 언어가 기본값이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로그인하라는 창이 뜨게 돼요. 구글로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 아이디가 요걸로 쓰고 있으니까 요걸로 로그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카운트 로그인 석세스풀리라고 떴고 이거는 닫아주시고 이거 기다리시면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네모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한국어 패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한국어 패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다 네모로 뜨고 다 깨지고 이 상태인데 제가 패치된 버전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키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한글로 적용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 달치예요. 이게 한 달치 6달러예요. 한 달 사용권. 그리고 여기가 15달러짜리예요. 3개월치 15달러. 그리고 단일 계정으로 이제 신규 사용자는 43.9달러. 1년치 금액이에요. 기존 사용자나 신규 사용자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새 계정이라고 있어요. 계정 3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디 하나당 한 PC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 하나당 3개의 PC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장기 단일 계정은 200달러를 내면은 평생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한글화 피드백을 좀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드뷰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고 이 보드뷰어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폰도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6는 이제 무료 버전이네요. 아이폰도 있고 아이패드, 뭐 삼성, 뭐 구글, 화웨이, 뭐 호너, 오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맥북이죠. 컴퓨터에 가서 랩탑에 애플로 가시면은 버전별로 있어요. APN 넘버별로 있는데 가장 최근 거를 이제 조금 눈에 익숙할 만한 것들을 이제 보면은 얘가 이제 2337이라고 맥북 에어 M1 모델이거든요. 얘가 조금 더 간편하게 생겼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보드뷰어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요거는 회로도입니다. 요게 회로도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가끔 이렇게 피지컬 스캐닝 이미지라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맥북의 메인보드 스캐닝 이미지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수리점에서 건너온 거. 근데 부품이 원래 여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때 그럴 때 이렇게 확대해서 확인을 한 번씩 해보곤 합니다. 뭐 제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여기에 원래 부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는 한 번씩 이런 자료를 참조를 합니다. 회로도는 이렇게 생겼고 보드뷰어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테마가 있어요. 테마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테마는 이 테마를 쓰고 있습니다. 신지짜오의 기능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 우측에 보면은
부품 회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아마 회로랑 부품이 한글화가 조금 이제 안 이상하게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소자 하나를 찍어 볼게요. 이렇게 찍게 되면은 지금 여기 찍었을 때 부품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회로거든요. 이제 조금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부품이 아니라 회로인데, 회로 쪽을 보시면은 어떤 패드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표시를 해줍니다. PP버스 AON 1번 핀, 이 부품에 1번 핀이 있고 2번 핀이 있는데 1번 핀에 뭐가 있더라. 그 단순히 이런 두 개의 핀자리를 이제 요걸로 보지는 않고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이제 IC 같은 거 볼 때 보거든요. 조금 간단한 IC를 찍어 볼게요. 자, 비교적 이제 간단한 FET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5번 핀은 PPVout LCD 백라이트 스위치가 있고 1번 핀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1, 2, 3번 핀이 똑같은 회로다. LCD 백라이트 스위치.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시그널 라인처럼 보이죠? 시그널 라인처럼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당 부품에 대한 회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로를 눌러보면은 이 친구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 얘를 눌렀을 때 얘와 연결된 애들이 누구냐?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다. 그럼 얘는 누구냐? 바로 옆에 있죠? RP833. 이 친구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이 친구의 2번 핀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 UP800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보실 수가 있고, 근데 뭐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라인이 조금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보기에는 요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요렇게 회로와 부품들에 대한 어떤 이제 연관성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조금 분석이 필요할 때는 가끔 이거를 레퍼런스를 하긴 하는데 복잡할 때가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가지고 확대하는 것보다 요거를 보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안 보는데, 이런 기능이 있고요.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마우스를 올리면 메모는 계정에 저장되어 다른 위치, 다른 PC에 내가 로그인해도 메모는 계속해서 남아있다. 그래서 메모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백라이트 스위치를 해주는 FET 같아요. 이 친구에 대한 이제 메모를 내가 적고 싶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어떤 이제 수리의 히스토리나 공부한 내용이 있다. 우클릭을 해서 단일 포인트 마킹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상 메모거든요. 요거 한글은 제가 피드백을 해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친구를 누르게 되면은 메모 추가가 나와요. 여기에 뭐 적어주는 거죠. 백라이트 스위칭 FET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누르면은 메모가 생깁니다. 그래서 메모를 이렇게 비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메모 쪽 보시면은 제가 썼던 메모들이 이렇게 나와요. PMIC에 대한 메모도 있고, 뭐 슬레이브 PMIC에 대한 내용도 있고, 시스템 전원 라인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얘는 부품에 대한 이 부품 QP801 FET에 대한 메모잖아요. 이 각각 회로에 대한 메모도 쓸 수 있거든요. 우클릭해서 다시 추가해 볼게요. 여기는 무슨 회로였죠? LCD 백라이트 스위칭 회로 라고 적어주시면은 요 1번 핀에 대한 메모가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공부할 때나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히스토리를 남기는, 내가 수리했던 히스토리를 남기는 방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솔루션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메인보드에 대한 전원 문제라던가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얘가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기능이 있는데 뭐 백라이트 온에 대한 어떤 회로를 보려면은 이쪽을 봐라. 백라이트 전원에 대한 거를 보려면은 여기에서 봐라. 이런 느낌이죠. 뭐 메모리 2.5V가 안 나오는 디스플레이가 안 나오는데 메모리 2.5V 전원 라인에서 문제가 된 걸 수도 있으니 여기를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지짜오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기능들은 요런 게 대표적이고요. 그 위에 툴바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메인보드를 나는 이렇게 위치하지 않고 현재 위치가 뭐 낸드가 이제 위로 가 있는 반대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반전을 해서 볼 수도 있어요. 반전을 사용하면 더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고, 나는 조금 더 실물적인 모습으로 보고 싶다. 그럼 3D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캐패시터들이 나오고 저항들은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고, IC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마우스를 올리시면 얘가 어떤 기능인지 알 거예요. 지금 여기에 회로 1번을 눌렀잖아요. 그럼 얘가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부품이 찍혔는지 보여주는데, 얘를 이렇게 누르면은 빨간색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부품을 찍었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려면은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겠죠. 그리고 이 친구를 여기에서는 잘 안 써요. 이 다이오드 값이라는 게 부품마다 이제 다이오드 값을 제공해주는 스키마틱이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보통은 아이폰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내부 회로 표시를 이것도 맥북에서는 거의 쓰지 않아요. 아이폰에서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맥북에서 내부 회로도의 라인을 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로 쓰는 옵션은 요렇게 빼고 요거랑 요거 라인 보기가 편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회로 라인 표시와 선택 부분 강조 표시 요 기능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조금 더 이제 보기도 직관적이고 편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이제 회로도를 봐야 할 텐데, 회로도를 보려면은 만약에 맥북의 이제 첫 번째 파워 시퀀스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이제 PPBus AON 이라는 회로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여야 돼요. 여기에는 이제 모델에 맞는 보드 뷰어가 띄워져 있고, 여기에는 그에 맞는 회로도가 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클릭을 해서 선택 부품 회로도에서 보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은 선택한 부품에 C5961이라는 요 친구의 부품이 있는 회로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이 여기에서만 이제 쓰여져 있어서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그냥 이제 다음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스터프라고 이제 없는 부품이라고 하네요. 이게 있는 부품인지 없는 부품인지 한번 보면은 보드 뷰어에서 이제 배터리 옆에 있는 큰 탄탈 캐패시터처럼 보이는데, 이게 스캐닝 이미지로 보면은 요 친구네요. 근데 있는데 왜 노스터프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보기 편한 친구는 요 F5200, F5200이라는 퓨즈인데요. 이게 이제 배터리 충전 회로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시스템 전원으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퓨즈인데, 이 친구를 선택 부품 회로도에서 보기를 누르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to system PPBus AON 2번 핀이죠. 2번 핀을 한번 보면 요렇게 PPBus AON 이쪽에서 요쪽으로, 회로도에서도 요쪽에서 to system
이쪽으로 1번 핀에서 2번 핀으로 나가는 중간을 연결해주는 12A 32V의 퓨즈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 부품 회로도에서 보기를 눌러서 이제 볼 수도 있고, 이거를 현재 더블 클릭해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름이 있죠.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 위치에 이 부품이 있다 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우클릭을 해서 조금 더 보게 되면은 다른 거를 조금 찍어 볼게요. 요런 RD550 저항이죠. 요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1번 핀에는 PP버스 AON이 들어오고 2번 핀에는 PP버스 5V S2 VIN이 나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3번 핀과 4번 핀에는 iSense UD550이라는 칩에 센스 전원을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네이블 신호는 PP3.3V S2 스위치 센스 이네이블 신호를 받아서 아웃되는 건 뭐다? INA 5V S2 HS I 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회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해가지고 대충 이런 회로구나 정도를 이제 알 수 있도록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5V S2 VR 하이 사이드 커런트 센서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친구의 칩이 어디에 있는지 보려면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4번 핀, 3번 핀, 여기는 다 아이센스죠. 아까 봤던 이제 센스 전원으로 들어오는 아이센스들이 있고, 6번에는 이제 이네이블 신호가 여기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네이블 신호가 들어와서 이쪽 V 아웃 되는 INA 5V S2 HS I 아웃은 어디로 가느냐면 쭉 따라가 볼게요. 이쪽으로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HS iSense로 연결이 돼가지고 VSS 센서 MP-M6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브릿지가 돼서 어디론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3.8V AON, IME, AS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여러 가지 신호 라인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회로도를 이제 보시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써본 결과로는 맥북에는 최소한 신지자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료가 싫으신 분들은 무료로 이제 쓸 수 있는 오픈 보드뷰어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스키마틱이랑 이제 보드뷰어를 따로 구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뭐 우신지도 써보고 JCID도 써보고 레폭즈도 써봤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폰을 한참 볼 때라서 불편했던 게 조금 있어요. 뭐 JCID 비트맵은 살짝 뭐 튕길 때도 있고, 우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드 뷰어가 너무 느려가지고 버벅대더라고요. 그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고, 레폭스는 괜찮았는데 스키마틱이 많이 없었어요. 보드 뷰어 업데이트도 조금 늦는 편이었고, 제가 볼 때는 아이폰 쪽은 보드 뷰어가 한번 유출이 되면은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빠른 시일 내로 이제 그거를 구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신지짜오에서 얘기하기로는 신지짜오에서도 이제 그런 보드뷰어 파일들은 모두 이제 외부에서 들여온 거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이제 보드뷰어에서 이 친구가 스키마틱을 보면은 노스터프라고 돼 있잖아요. 부품이 없어야 되는데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노스터프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거를 이제 신지짜오 애들이 이렇게 스키마틱을 만든 게 아니라 유출된 스키마틱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캐패시터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피드백을 해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지워주진 않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없는 회로도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치는데 여기에서는 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회로도에서 노스터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노스터프인 경우, 이제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회로도에는 없는데 회로도에서는 이제 있다고, 보드뷰어 실물에서는 이제 없는 경우, 회로도에서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보드뷰어 오류 신고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보드뷰어에 대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고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피드백한 것들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십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죠? But when hide is not moving the node. node is still visible when click hide. 그러니까 메모에 대한 어떤 내용이네요. 이렇게 메모를 추가를 했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맥 버전에 제가 피드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맥 버전도 조금 업데이트를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는데 맥 버전 업데이트가 많이 늦더라고요. 일단 뭐 회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회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여기까지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서 더 할 얘기는 없고, 뭐 회로도 사용법이야 뭐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테니까 금방금방 적응을 하실 거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 뭐 요런 이제 코일들도 이제 우클릭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런 패드들도 이렇게 선택 회로도에서 보기가 있어요. 선택 소자, 선택 부품 회로도에서 보기, 선택 회로도에서 보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회로도 이름이 찍히면서 검색이 되거든요. 우클릭해서 선택 부품으로 보면은 부품명으로 검색을 하고, 선택 회로도에서 보기 하면은 선택한 회로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코일의 2번 핀이었죠, 방금 게. 코일의 2번 핀, 1번 핀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코일 1번 핀에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게 가끔 이렇게 다른 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오류가 있을 때가 있는데, 항상 이제 부품명이랑 이제 현재 내가 검색한 회로랑 잘 맞게 검색이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조금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회로도를 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고요. 조금 위에 옵션들을 얘기하면 화면 나누기가 있어요. 화면 나누기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요게 편하신 분들은 또 요렇게 쓰시더라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이 부품에 대한 요 스키마틱에 요 내용이 있다. 그리고 화면 분리 기능이 꽤 괜찮은데 요렇게 보면은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보드뷰어를 처음 쓴 게 오픈 보드뷰어를 먼저 쓸 때 항상 따로따로 봐가지고 이게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식으로는 잘 안 쓰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기는 하네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 장비몰, 부품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치짜오 쇼핑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설정의 환경 설정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PDF 설정, 이제 선택 문자 강조, 요렇게 이제 강조 표시가 될 거냐, 뭐 요런 내용이고, 회로 라인 표시, 내부 회로 굵게 표시하기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이제 툴바를 썼을 때 얘기고, 메모 스타일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메모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를 화면 나누기를 끄고, 여기에서 메모가 있잖아요. 나의 메모가 있고 공유받은 메모가 있어요. 그 공유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공유를 하고 싶다, 메모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 링크를 누르게 되면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다고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는 공유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네요. 의 수리 표시, 수신 코드를 클라이언트 회원 복사하여 수신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공유받은 메모를 추가를 하려면은 기억이 안 나네요. 안 써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원센터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회원센터를 가려면은 이렇게 가서 표시 관리 수신, 여기에서 수신 코드가 있잖아요. 요 친구를 복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메모를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살짝 고민하는 게 제가 이제 썼던 메모들도 있기도 하고, 여기에는 지금 표시는 제가 안 해놨는데 다른 모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정리를 해 놓은 거를, 메모를 좀 공유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짜오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고 맥북을 조금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한테 이제 공유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른쪽 아래에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어, 메일을 이제 공유 요청을 하면 되고요. 특정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계신 분이라면 거기에 이제 메일에다가 이제 APN 번호, 그 맥북 모델명과 함께 보내주시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회로도를 이제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